90년대 한국의 농구붐을 일으키며 출연한 배우들 역시 톱스타 반열에 올렸던 드라마 마지막 승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승부는 한국에서의 인기는 물론 한류 드라마의 시초가 된 작품 중 하나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 홍콩 등 방송에 수출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들은 동남아권과 중국에도 수출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되죠. 드라마와 배우들만큼 사랑받았던 것이 바로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제목으로 큰 인기를 끌며 작품을 빛내는 데 일조한 곡이었는데요. 당시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곡으로 90년대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인물이 바로 가수 김민교입니다. 그는 가요 톱10 5주 연속 골든컵을 더불어 KBS 10대 가수상, 골든디스크 장려상, MBC 7대 가수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그가 큰 수익을 벌어들여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은 그가 성공한 유명 스타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인기 가수의 삶보다는 생계형 가수로 힘든 생활을 더 오래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하죠. 김민교는 어떤 일들을 겪은 것일까요? 히트곡 탄생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노래와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가능합니다. 김민교는 1989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록음악건국대학교 옥슨 89의 보컬리스트로 참가해 청개구리라는 곡으로 금상 수상한 실력파입니다. 그럼에도 히트곡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죠. 북한 강변에서 개최하였던 대학생 중심의 창작가요 경연대회로 열렸던 강변가요제는 대학가요제와 함께 실력파 대학생 아마추어 가수들이 대거 배출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입상할 경우 대부분 주목받는 신예로 가요계 진입이 확실하게 보장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김민교가 보컬로 출전했던 옥슨 89는 당시 소위 잘 나가는 가요 기획사였던 중프로덕션이 스카우트할 만큼 기대를 모았던 팀이었지만 그룹으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해 발표한 목마 위의 연인은 안타깝게도 끝내 두각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속사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할 때쯤 다 흩어지고 저만 남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레미 박남성 회장님은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저돌적이시죠. 느닷없이 드라마 주제가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규 음반도 빛을 못 봤는데 드라마 배경음악이나 부르라 하니 처음엔 많이 속상했죠. 새로운 히트곡이 탄생하려면 운이 작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이런 이유로 쉽게 예측하기 어렵죠. 이 곡은 탄탄한 스토리의 드라마가 대박나면서 자연스럽게 터졌습니다. 이로써 밴드로 데뷔 이후 5년 넘게 언더 가수로 살던 김민교는 한방의 스타 가수로 등극합니다. 94년 16부작 월화 드라마로 방영된 마지막 승부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젊은이들의 승부와 좌절, 사랑을 숨가쁘게 그려나간 농구 드라마입니다. 손지창, 장동건, 심은하, 이종원, 이상아, 신은경 등이 이 드라마에 출연한 뒤 대부분 정상급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죠. 마지막 승부의 원래 공명은 처음처럼 그대와였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동시에 김민교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음반 판매만으로 순식간에 70억을 벌었어요. 부르는 데가 하도 많아 하루 7, 8곳을 뛰어다니는 건 기본이었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비행기,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헬기, 김포공항에서 잠실주 경기장까지는 한강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그의 실제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승부로 연희동 건물을 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긴 샀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요. 제게 오는 금전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어요.
한 10년을 마지막 승부 김민교가 아닌 생계형 가수 김민교로 살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방송은 안 하고 계속 공연만 했어요. 김민교는 아내와 결혼할 당시 수십억의 수입, 빌딩 보유 등 그를 둘러싼 루머들이 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민교는 소문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생계를 위해 라이브 카페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로 70억을 벌었어요. 70억 중 1억이라도 챙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정작 노래를 부른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차라리 음반 판매량을 떠나 월급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아내의 나이가 차면서 결혼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당시 날 둘러싼 소문이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 건물을 샀다는 루머였죠. 내가 번 돈으로 소속사 측에서 건물을 매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내 결혼식은 대출받아 치렀어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0년간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했어요. 김민교는 당시 실제로 하루 3개 이상 행사장을 돌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이 몇 년째 지속이 되다 보니 결국 성대에 문제가 생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민교는 2004년 꼭 잡아요를 기점으로 트로트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렇게 제2의 전성기를 노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위암을 진단받게 되고 투병과 위졸죄수를 받으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MC 김용만 씨의 매너 있는 진행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얻게 됐고 7주 고정 출연을 제안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 내용의 연락이었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위암이라더라고요. 당시에 왜 나한테 이런 아픔만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격도 받았어요. 저희 아내나 저나 많이 울고 그 후부터는 이제 모든 활동을 다 접었죠.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힘으로 버텼어요. 결국 위에 70%를 절제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초기라 잘 잘라낼 수 있었어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2006년 1월 수술대에 올랐던 김민교는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그는 아픈 몸으로 MBC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등의 활동을 모두 소화해냈습니다. 현재 위 절제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위가 작다는 김민교는 위내시경 정기 검진을 통해 위 점막층이 파인 상태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김민교는 과거 전성기 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 마지막 승부 이후에 후속곡 노래 제목을 바꿔 활동하고 싶어요. 후속곡이 그 사랑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 있으니 안 되겠더라고요. 영원한 대박이라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이민규도 이 집 곡이 텅 빈 객석이었어요. 진짜 객석이 텅 비기 시작했고 후속곡을 냈더니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라며 김민교의 말을 공감했습니다. 이를 들은 박남정은 마지막 앨범 내기 전에 멀어지는 너였어요. 오랫동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다음 곡이 가지 마였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김민교, 이민규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김민교는 가수 이병철과 함께 1+1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교는 정말 저 가수는 열심히 사는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밝은 느낌의 에너지를 주는 가수, 항상 밝은 가수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들도 응원하겠습니다.